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 채널은 영어 성경 카페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모든 분들에게 해당되는 것 같아서 그냥 제목도 일반적으로 뽑아 보았습니다. 내용도 그렇고요. 50대 이상을 위한 효과적인 영어 공부법. 일단 어른들이 영어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장애가 되는 것, 여러분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좀 절박함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간에 포기도 하게 되고 그러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체면? 이런 것도 좀 장애가 되는 것 같아요. 어떤 민망한 상황을 굉장히 싫어하잖아요. 그리고 또 이런 것들 때문에 끈기가 또 부족해지고 어린아이들은 어쩔 수 없이 하는데 어른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보통 이제 이 영어 공부를 하면서도 사람들이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Practice makes perfect. Practice. 자꾸 연습하면 makes perfect. 완벽해져. 무조건 해. 그러면서 어떤 훈련, 반복, 연습. 근데 기능은 이렇게 되거든요. 언젠가는 되더라고요. 자꾸 연습하면. 그런데 영어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그리고 지루해서 이렇게 할 수도 없고요. 무조건 많이 듣자. 또 이렇게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많이 말하자. 이렇게 해서 되는 건 아니거든요. 제가 먼저 어떻게 하는 게 안 되는지 그거부터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보면 우리가 뭐 vocabulary 22,000 하면서 무조건 단어 암기 많이 했었거든요. 이렇게 word list를 쭉 적어 가지고 암기해서 사실은 영어 공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요. 준비도 되기 전에 before you are ready 준비도 되지 않았는데 무조건 억지로 말하면 도움이 될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anxiety level, 그 불안의 레벨이 올라가 가지고 다음번에 더 말하기 어려워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자, 그래도 저희가 잠깐 그 이론적인 거 하나 보면 노암 첨스키 이분께서 진짜 천재지요. LAD, LAD. 언어 습득 장치를 인간은 두뇌 속의 어딘가에 처음부터 가지고 태어난다. 그래서 어린 아이들 보면은 영어의 문법도 얼마나 어렵고 우리나라 문법도 굉장히 어렵지만 그거 다 습득해서 말하는데 어려움은 겪지 않거든요. 자, 여기에서 이제 습득과 학습이라는 문제가 나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어떻게 효과적으로 어른이 공부할 것인가, 이것은 그 크러셴의 이론에 조금 기반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첫째, 우리가 어린 아이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고 이제 배워야 되는데요. 습득의 시기가 사실은 지났죠. 습득은 어린아이가 모국어를 배우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저절로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학습은 의식적으로 되지요. 저희가 지금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그리고 50대 이상의 어른들, 당연히 학습, learning, 공부, 의식적으로 공부하면서 지금 영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비록 공부를 하지만, 러닝을 하고 있지만, 공부하는 이 영어를 가급적 무의식 속으로까지 들어가게 하느냐, 그래서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느냐. 자, 요것입니다. 언어를 배우는 것은 인풋, 중요합니다. 인풋. 그래야 아웃풋이 나오니까요. 근데 여러분들의 목표는 아웃풋이죠. 어떻게 말할까? 어떻게 쓸까? 사실은 어떻게 쓸까까지는 안 가지만 어떻게 말할까? 스피킹 의 목표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인풋, 듣기와 읽기가 없으면 말하기와 쓰기가 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가 모국어를 배우는 걸 보면 알거든요. 듣고 그리고 말하기입니다. 언어를 배울 때 silent period라고 그래서 어느 정도는 침묵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말이 빵 터지는 것이거든요. 어린아이들도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떤 인풋, 어떤 것들이 우리에게 들어와야 아웃풋, 스피킹이 되느냐. comprehensible input.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해 가능한 인풋입니다. comprehensible input. 즉 이것은 의미를 알고 들어야, 내가 듣는 내용이 무엇인지 알아야 그것이 나의 아웃풋으로 나간다. 여러분, 저희 약간 윗 선배들, 저희들도 좀 그런 것 같긴 한데, 저희가 어렸을 때 보면은 AFKN을 막 들으면서 영어 공부하는 선배들을 많이 보았거든요. 그때는 다른 어떤 것들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내용도 모르고 무조건 듣는다. 그래서 아웃풋이 생기지 않습니다. 두 번째, 또 이 인풋은 extremely interesting, 아주 극도로 재미있어야 된다는 건데요. 저항할 수 없을 정도의 흥미가 있어야 거기에 나오는 어휘나 그 문법, 그런 것들이 우리 속으로 침투합니다. 저항할 수 없을 정도로 재미있는 인풋이어야 하고요. 그 다음, 또 너무 쉬우면 학습이 안 되겠죠. Slightly above your level. 여러분의 수준보다는 slightly, 조금 높아야 됩니다. 그런 인풋이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quantity, 양도 좀 충분해야 되겠죠. 조금 듣고서 말을 많이 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 절대로 실수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은 좀 노력해야 되겠죠. 실수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영어를 배울 수 있다. 자, 이제 첫 번째, 영어에서 제일 중요한 거 어휘죠. 어휘는 어떻게 배우느냐? 덩어리로 배운다. 자, 최소한 의미 단위로 써먹을 수 있게 2단어 이상.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다라는 go라는 단어를 암기하고 싶다면 go만 가지고서는 써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집에 간다. go home, go home 이렇게. 또는 잠자리에 든다. go to bed, go to bed. go home, go to bed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여러분 어른들은 또 이런 걸 보면은요. 왜 go home에는 to가 없고 go to bed 여기에는 to가 있지? 네, 이런 것들이 궁금해지잖아요. 집으로, home은 집으로, to라는 의미가 다 들어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냥 go home이고요. 잠자리에 든다. go to bed는 to가 꼭 있어야 됩니다. 자, 이제 이런 문법적인 건데요. 그런 문법적인 것을 이해하기 전에 먼저 go home, go to bed 이런 것들이 먼저 우리에게 들어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문법에서 이 원리를 알면 그때 비로소 그 문법이 습득이 되는 거거든요. 문법을 먼저 배우고 go home, go to bed 하는 것보다 이렇게 어휘를 덩어리로 외우면서 문장을 덩어리로 써먹으면서 한 발 늦게 문법이 가야 됩니다. 자, 어휘는 덩어리로 한다. 근데 여러분 이것을 그냥 go home, go to bed 써먹기 쉬운데 그래도 더 완벽하게 써먹을 수 있는 하나의 문장으로 우리가 암기하면 이제 더 좋은 거죠. 스피킹이라는 것은 대화잖아요. 그래서 누가 요렇게 물었을 때 난 이렇게 대답해야지. 요렇게 짝으로 사실 암기하면 더 좋거든요. Where are you going? Where are you going? 너 어디 가니? Where are you going? 어디 가니? 그랬을 때 I'm going home. 나 집에 가. I'm going home. 자, 여기도 지금 현재 진행형 문법은 나왔지만 먼저 이것을 덩어리로 익숙하게 하고 나서 한 발 늦게 문법을 가는 게 더 낫다 그랬죠. go to bed는 난 보통 10시경에 자. 그러면 I go to bed around 10 o'clock. 나 10시쯤에 다 자. I go to bed around 10 o'clock. 예, around는 그 주변 10시경에 잔다. 요렇게 암기해야 일단 문법으로 나아가는 베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문법, 우리가 어려워하는 문법 어떻게 배울 것인가? 가장 효과적인 방법, 문법은 노래로
일종의 우리와 친숙하게 만든다. 물론 문법 설명도 여러분 들으셔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그 문법을 잊어버리지 않게 써먹을 수 있게 하려면은 노래로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왜냐하면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미있어야 오랫동안 배울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 저희가 예전에 중학교 때 이런 노래 여러분은 안 배우셨나요? Are you sleeping? Are you sleeping, brother John? 이런 노래 있거죠. 그리고 뒷부분은 Morning bells are ringing, morning bells are ringing 이렇게 가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 너 자고 있니? 자, 진행형 있죠. 현재 진행형 비동사 플러스 동사의 원형 ing Are you sleeping 했고요. Morning bells are ringing 할 때 우리가 자연스럽게 bells 복수는 s를 붙인다는 거 그리고 그럼 비동사가 are가 온다는 것이 들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노래로 익숙해지면서 함께 현재 진행형을 암기해야 비동사 플러스 현재 분사로 이루어진다는 그것이 암기하고 이해하는 문법이 실제로 연결될 수 있다. 자, 그리고요, 또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동요는 좀 그러니까 우리로 한다면 팝송을 자꾸 부르면 되겠죠. 그리고 50대 이상이면 예전 팝송을 좀 좋아할 수 있잖아요. 다행히 옛날 팝송이 조금 느리고 가사 내용도 좋고 그래서 저희가 공부하기가 좋습니다. 존 덴버의 Sunshine on my shoulders makes me happy. 네, 이 팝송 있잖아요. 그러면 Sunshine on my shoulders makes me happy. 여기에 sunshine on my shoulders까지가 주어잖아요. 그리고 makes me happy. 이거 오형식 문장이거든요.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 자, 내 어깨 위에 있는 햇빛이 나를 행복하게 해준다. 사실 굉장히 어려운 그런 문법인데요. 이게 어순도 외워지게 됩니다. 우리말은 내 어깨 위에 햇빛, 햇살인데 영어는 sunshine on my shoulders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makes me happy. 네, 이렇게 문법은 노래로 하는 것이 적용하기에 효과적이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영어의 intonation, 억양이 있죠. intonation. 자, 이런 것은 어쩔 수 없이 직접 원어민을 만나서 대화하면서 하면 가장 좋고요. 그렇지 않으면 영화, 그리고 영화 중에서도 사실은 애니메이션이 가장 좋습니다. 왜냐하면 애니메이션은 더빙을 하잖아요. 그래서 발음이 명확하고 속도도 비교적 그렇게 빠르지 않고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는 또 이 영화도 자기가 재미있다고 생각하는 그 영화를 한 가지 선택해서 반복적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거기 나오는 대사를 당연히 다는 못하지만 짤막짤막한 그 부분에 있어서 그 배우가 말할 때 나도 같이 말할 수 있게 똑같은 그 인터네이션으로 그 억양으로 그렇게 같이 영화를 보면서 말해야 되거든요. 감정을 집어넣어서. 그래서 인터네이션은 영화로 하는 것이 좋다.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충분한 양이 또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이 부분은 reading, 읽는 것으로 해야 하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일단 reading의 장점은요. 속도를 내가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해 가능한 인풋이어야 아웃풋이 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 이해 가능하다는 것은 한 단어 한 단어 모두 또 문법도 전부 이해해야 된다는 뜻은 아니고 전체적인 의미는 알아야 된다는 그 정도거든요. 그래서 이제 리딩도 그렇게 전부 다 완벽하게 이해는 못하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어휘나 문법을 따라가면서
이해하는 그 정도 너무 어렵지 않은 난이도의 그런 책을 보는데요. 처음엔 자기에게 흥미로운 주제, 그래야 읽을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거기에서 조금 더 나아갈 수 있다면 그다음에는 다양한 주제, 그래서 뭐 과학에 대한 거라든가 뭐 경제에 관한 거라든가 그렇게 조금 확장하면서 읽으면서 리딩할 때는 단어도 찾아볼 수 있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좋은 표현들도 또 뽑아낼 수 있으니까 요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외에도 굉장히 많지만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